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백세두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내 몸에서 가장 소중한 뇌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찾아주신 선생님들의 열정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선생님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나요? 아니, 저 어르신은 90이 넘으셨는데 어쩜 저렇게 정신이 맑으실까? 반대로 아직 60밖에 안 됐는데 왜 벌써 자꾸 깜빡깜빡 하실까? 하고 말이죠. 유전자가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보약이라도 드시는 걸까요? 과학자들도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놀라운 사례를 발견했는데요. 바로 미국의 한 수녀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수백 명의 수녀님들이 돌아가신 뒤에 그분들의 뇌를 직접 확인해 본 것이죠. 그런데 전 세계 의학계를 뒤집어 놓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수녀님의 뇌는 검사 결과 의학적으로는 이미 심각한 치매 상태였어야 했습니다. 뇌 구석구석이 치매 물질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녀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암산 실력이 대단했고 매일 신문을 읽으며 아주 명석하게 지내셨습니다. 뇌는 분명히 병들었는데 왜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은 멀쩡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기서 아주 희망적인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인지 예비능, 우리말로는 뇌의 맷집입니다. 선생님들, 인지 예비능은 쉽게 말해 뇌의 비상금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길 때 미리 저축해둔 비상금이 있으면 위기를 잘 넘기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어 뇌 기능이 조금 떨어져도 미리 쌓아둔 인지 예비능이 많으면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선생님들의 뇌 통장에 두둑하게 비상금을 넣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좋다더라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들만 쏙쏙 뽑았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선생님들의 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진 방어막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선생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에구, 나이 먹으니 머리도 굳네. 이제 배워서 뭐하나? 저도 가끔 그런 말씀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뇌과학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예전 과학자들은 뇌세포는 태어날 때 정해져 있고 나이 들면 죽기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변하고 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뇌는 찰흙과 같다는 뜻입니다. 찰흙은 우리가 만지는 대로 모양이 변하죠? 우리 뇌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선생님들, 우리 동네에 아주 큰 길이 공사 중이라 막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포기하고 집에 가시나요? 아니죠. 옆에 있는 작은 골목길이나 우회도로로 가시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 메인 도로 역할을 하는 뇌세포가 조금 약해지면 뇌는 즉시 옆길을 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골목길을 많이 만들어 놓은 분들은 메인 도로가 막혀도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이 수많은 골목길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뇌의 맷집, 인지 예비능인 것입니다. 그럼 이 골목길은 언제 만들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이게 뭐지? 하고 고민할 때, 혹은 새로운 요리를 배우거나 안 가본 길로 산책을 갈 때 만들어집니다. 뇌가 와, 이거 새로운데? 길을 새로 닦아야겠어 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국의 택시 기사님들을 조사해 봤더니 복잡한 런던 길을 외우느라 뇌를 계속 쓴 분들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크고 튼튼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뇌를 쓰면 뇌의 지도가 바뀐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선생님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훌륭한 뇌 훈련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의 머릿속에서는 새로운 골목길이 활발하게 닦이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 가사처럼 우리 뇌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쓰면 쓸수록 더 정교하고 단단해지는 유일한 기관이죠. 자, 이제 이 소중한 뇌의 맷집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궁금하시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래, 뇌의 맷집이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하고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뇌과학이 증명한 가장 확실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뇌세포를 직접 깨우는 특급 비법입니다. 첫 번째 비법은 뇌에 걸음을 주는 운동입니다. 선생님들, 식물이 잘 자라려면 걸음이 필요하죠? 우리 뇌에도 천연 영양제가 있습니다. 바로 BDNF라는 물질인데요. 조금 어렵죠? 쉽게 뇌 영양 비료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땀이 살짝 날 정도로 걸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 뇌 영양 비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 비료는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고 시냅스라는 연결고리를 단단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죠. 단순히 몸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뇌의 맷집을 직접적으로 키워주는 겁니다. 하루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산책은 선생님들 뇌에 보약을 넣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능동적인 배움입니다. 선생님들, TV 시청과 독서 중 어느 것이 뇌에 더 좋을까요? 정답은 당연히 독서입니다. TV는 정보를 그냥 받아들이는 수동적 자극이지만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것은 뇌가 직접 움직이는 능동적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 이거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하셨던 것들 있죠? 악기 연주, 서예, 심지어는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 배우기도 좋습니다. 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골목길을 뚫습니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선생님들의 인지 예비능, 즉 뇌의 비상금이 쑥쑥 쌓이는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3번째 비법은 가장 즐거운 방법입니다. 바로 풍성한 대화입니다. 선생님들 혼자 계실 때보다 누군가와 즐겁게 대화할 때 훨씬 더 기운이 나지 않으시나요? 뇌과학적으로 대화는 아주 복잡한 고난도 훈련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서 말하는 과정에서 뇌의 수많은 부위가 동시에 불꽃놀이하듯 움직입니다. 특히 단순히 날씨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옛 추억을 회상하거나 어떤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대화는 뇌의 전두엽을 강력하게 자극합니다. 정기적인 모임에 나가시거나 친구분들과 자주 통화하시는 것만으로도 치매라는 불청객을 멀리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방어막을 치는 셈입니다. 정리해볼까요? 뇌의 맷집을 키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히 걷고 끊임없이 배우고 즐겁게 대화하는 것. 이 3가지가 선생님들의 뇌 통장을 든든하게 채워줄 확실한 적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적금을 잘 들어도 이것 하나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바로 우리 뇌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독소들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모르는 하지만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뇌를 병들게 하는 뜻밖의 주범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열심히 저축한 비상금도 도둑 맞으면 소용없겠죠? 우리 뇌에도 기억력 도둑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뇌에 쌓이는 노폐물과 염증입니다. 이걸 제때 치우지 않으면 뇌의 맷집은 금방 약해지고 맙니다. 뇌를 지키는 가장 첫 번째 방패는 바로 잠입니다. 선생님들, 잠은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잠은 뇌의 하수도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수가 뇌 구석구석을 돌며 낮 동안 쌓인 독소들을 씻어냅니다. 만약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부가 퇴근해버린 집처럼 뇌의 쓰레기가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치매의 원인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소가 되는 것이죠. 하루 7시간 정도의 질 좋은 잠은 선생님들의 인지, 예비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초병입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밤에는 어둡고 시원하게 주무시는 것이
최고의 뇌 영양제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만성염증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염증이 계속 있으면 그 염증 물질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 뇌세포를 괴롭힙니다. 특히 잇몸 질환이나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안의 세균이 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혈당 관리가 곧 뇌 관리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독소인 스트레스입니다. 선생님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를 직접적으로 공격해서 크기를 줄어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힘들 때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뇌의 맷집을 깎아먹는 독소를 해독해줍니다. 웃음은 뇌가 가장 좋아하는 천연 해독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인지 예비능, 즉 뇌의 맷집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수녀 연구의 기적부터 신경 가소성, 그리고 실전 비법과 독소 관리까지. 내용이 조금 많았죠? 하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뇌는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 오늘부터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평소 안 가본 길로 산책을 하고, 저녁엔 일찍 주무시고, 친구분과 즐겁게 통화해 보세요. 그 사소한 행동들이 선생님들의 뇌 통장에 든든한 비상금이 되어줄 것입니다. 100세두 뇌는 선생님들이 100세까지 맑고 명석한 정신으로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도록 늘 곁에서 돕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뇌 비상금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선생님들, 오늘도 뇌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